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인권은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인간의 존엄성, 평등과 자유를 말하며 인권을 강조했지만 그 안에 노동자, 여성은 없었습니다. 평등을 말했지만 차별이 정당화되는 법을 만들었고 인간의 존엄을 강조했지만 식민지 민중들은 노예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권리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불평등으로 사회적 고통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시대에는 어떤 인권이 필요할까요? 12월 10일 세계인권 선언의 날을 맞아 함께 읽어보고 싶은 책 세계인권 선언, 그리고 인권의 역사를 만든 목소리입니다. 제23조 하나,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둘,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셋,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을 통해 부족한 보수를 메울 권리가 있다. 넷,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책은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인권의 역사를 만든 목소리입니다. 흔히 세계인권선언은 1, 2차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전쟁이 끝난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인권선언을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중세시대를 끝낸 18세기 후반 시민혁명은 봉건제도를 철폐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여는데요. 자본주의는 신분의 구애 없이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평등해지고 시장 질서가 균형을 잡게 해줄 것처럼 환상을 말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자유와 평등은 신분이 아닌 자본에 의해 억압됐고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 여성, 아동은 착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식민지 쟁탈과 세력 확장을 위한 제국주의 전쟁까지 일으켰고 그 전쟁은 자본주의의 야만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결국 자본의 야만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혁명이 시작됐고 전 세계 시민은 그 혁명을 환영하고 동참했습니다. 세계인권 선언은 이렇게 전쟁의 참화 속에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반성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혁명의 확장을 막기 위해 자본주의가 민중의 요구를 반영한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할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지난 2016년 우리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재벌과 결탁해 부패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지 못한 정부를 심판하고 안전하고 노동이 존중받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은 박근혜 탄핵이라는 결과물과 함께 2017년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 전부터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 2018년 3월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 이사회가 제시한 안전수칙 가운데 97개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등 수많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의 권고는 세계인권 선언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 선언은 보편적 권리이자 존엄성과 정의라는 일반 인식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권 지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미온적인 것까지 평가한다면 낙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권은 시민의 권리이고 인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인데 촛불 정부를 자임한 정부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 상황은 2020년 대한민국 인권이 처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몰이해와 무시로 인간의 양심에 반하는 야만적 행위가 자행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세상을 열망하게 되었다. 인간이 독재와 억압에 맞서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켜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법 제도를 통해 인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앞에서 세계인권선언은 타협의 산물이라고 말했는데요.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투쟁해서 쟁취한 권리가 인권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서문에는 인권을 위한 저항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요구하는 정치적 힘이 강하면 인권은 한 걸음 더 우리 앞에 오고 더 적극적으로 해석될 겁니다. 하지만 인권을 요구하는 정치적 힘이 약하면 인권은 멀어지고 더 소극적으로 해석되게 될 것입니다. 인권의 크기와 대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자본주의는 차별과 혐오, 배제를 통해 노동, 여성, 장애, 아동, 청소년, 노인,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을 탄압하는 자본, 정부에 저항하는 것, 그 저항의 권리 또한 우리의 인권이고 기본권입니다. 다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기 위해 저항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되고 빼앗기고 아직 가본 적 없는 인권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70여 년 전 처절한 비극을 딛고 일어선 인류가 미래의 인류에게 전한 이 고귀한 선물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때론 분노하고 때론 절규하고 때론 환호하며 하나하나의 권리를 공기처럼 햇빛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끌어안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존엄한 인간의 삶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이 책을 옮긴 작가는 세계인권선언을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발명품이라고 말합니다. 하루의 노동제의로 5명이 죽어가는 현실, 사회적 재난에 안전과 생명을 위협당하는 현실, 다름을 이유로 혐오와 배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존재하는 법의 권리에서조차 배제당하는 사람들, 이를 바꾸는 정치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한국 사회, 존중, 민주주의, 평등, 공정, 정의, 너무나 좋은 말들이 넘쳐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이때 세계인권선언이라는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발명품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책 읽어주는 동동이었습니다.